굴곡시키는 거, 그다음에 손등으로 이렇게 신전시키는 거. 근데 도수 치료를 할 때 네네. 엎드리지 않고 앉아서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제 도수 치료를 하게 되거나 또는 옆으로 누워서 할 수도 있거든요. 전기 치료가 사실은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산모 입장에서는 불안하시거든요. 저도 그래서 허리 쪽은 그렇죠. 저도 네네. 하지 말라고는 말씀드리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신 중이나 출산 후에 여러 가지 운동을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 임신 중이나 출산 후에 이제 또 통증, 관절 통증을 굉장히 많이 호소한단 말이에요. 가장 말씀하시는 게 허리 아파요, 무릎 아파요, 목 아파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정형외과에서 이런 분들이 오셨다 하면은 어떻게 좀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정형외과적으로도 병원에 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되는 게 맞죠. 그래서 약을 쓸 수 없고, 그다음에 검사도 이제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허리 통증에 대한 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스트레칭, 그다음에 자세에 대한 문제들, 우리가 앉았다 일어날 때 또는 누웠다 일어나실 때도 바로 이렇게 누웠다 일어나기 사실은 중기 넘어가면 힘드시잖아요. 힘드시니까 옆으로 돌아 누워서 일어나신다든지 손을 짚고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다음에 코어에 대한 운동들을 얘기를 할 때도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의자 스쿼트라든지 또는 골반 기울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병원에서는 흔히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도수치료입니다. 그래서 도수치료를 해서 배나 어떤 다른 부위에 압박이 가지 않게끔 해서 순환을 좀 도와주고 통증에 대한 그런 역치들을 조금씩 떨어뜨려 줄 수 있기 때문에 산모, 그다음에 태아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치료 방법들은 도수치료가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는 뭐 가벼운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전기치료가 사실은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산모 입장에서는 불안하시거든요. 저도 그래서 전기 치료는 무릎이나 목은 가능하지만 허리 쪽은 그렇죠. 저도 네네. 하지 말라고는 말씀드리고. 네. 근데 도수 치료를 할 때 네네. 엎드리지 않고 앉아서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제 도수 치료를 하게 되거나 또는 옆으로 누워서 할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 무릎 얘기하셨는데,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얘기했죠. 신발 중요하고, 실내에서도 슬리퍼 도움 되겠죠. 그래서 네네. 실내에서 슬리퍼, 내 발에 잘 맞는 푹신한 슬리퍼가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은 스쿼트가 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허벅지하고 햄스트링 주변의 근육들, 그럼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해야지만 내 무릎이 좀 더 안정화가 돼서 통증의 역치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물리치료, 이런 것들이 온열치료든 아니면 차가운 치료든 나한테 잘 맞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염증 수치를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통증의 수준을 좀 떨어뜨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형 병원에 갔을 때도 제일 싫어했던 그 체외 충격파. 충격파. 네. 네. 근데 그게 배는, 그러니까 허리는 몰라도 네. 무릎이나 목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릎이나 목에는 충격파 할 수 있죠. 근데 충격파 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받을 때 이제 통증에 대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산모분들한테는 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고주파 레이저라고 하는 치료가 있거든요. 충격파라고 하는 치료하고 원리는 다르지만 치료 효과는 사실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규정상 없는 병원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이저 치료들은 막 권해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물리치료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라고 하는 거는 침습적이질 않아요. 뭔가 바늘을 꽂거나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불안하잖아요. 산모들은 침을 맞거나 이런 것들 안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단순 물리치료 꼭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기파 치료나 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허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는 괜찮아요. 뭐 그건 뭐죠? 이렇게 뭐 뜨드득 막 뜨드득 하는 거. 그거는 카이로프라틱 얘기하는 그건 도수치료랑 또 다른 거죠. 그건 다른 개념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신 거 아니시면은 가벼운 물리치료, 마사지 이 정도는 괜찮으시니까. 그리고 또 불안하시면 언제든지 상의를 하세요. 또 형한테 물어봐요. 형 이런 거 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 언제든지 그 상담을 꼭 해주시고, 솔직히 임신 중에는 또 임산부들이 참으세요. 산모님들이 그래 임신해서 그래 다 참으세요. 약도 죽어도 안 드세요. 근데 출산하고가 진짜 그때부터가 더 힘드시거든요. 네네. 특히 출산 후에 조려 갔을 때는 아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뭐 들어도 든 것 같지도 않잖아요. 물론 우리는 많이 안 들었지만. 그렇죠. 네, 우리 엄마들은 계속 이제 우유 주고 많이 들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손목. 네, 저는 아대는 말씀을 드려요. 약간 두께감이 좀 있고 윽박감을 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손목 잘못하면은 카펠 터널 돌 수 있고, 뒷괴르뱅이었나요? 뒷괴르뱅,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인가요? 네, 그렇죠. 이런 질환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단순 통증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또 진단을 하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 보호대를 계속하면 손목이 약해진다. OX. X. 그래서 계속하면 약해진다는 5에 가깝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뭘 할 때 나는 한쪽이 안 좋으니까 한쪽만 보호대를 해요. 이거는 좋을까 나쁠까라고 생각하면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거면 밸런스, 그래서 양쪽을 같이. 출산 이후 초기에 내가 그런 손목 보호대 또는 발목 보호대를 3개월 미만 정도 도움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 것들은 충분히 나한테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고, 할 거면 양쪽을 같이 하셔라.
아까 얘기했던 질병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는데 산모분들은 제일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힘줄염, 건초염 이런 것들 또는 관절 통증, 관절이 부어서 생기는 통증 이런 것들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신경의 문제를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손목 터널 증후군 또는 이제 득계리뱅이라고 하는 그런 병들이 생기는데 만약에 전직 내가 선생님이었다 아니면 나는 글씨를 많이 쓰는 분이다 라고 했는데 산모였어요. 근데 갑자기 출산하고 나는데 엄지손가락이 아파요. 네, 그런 분들이면 득계리뱅을 의심할 수 있고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질병에 대한 것들을 검사할 수 있고 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면 첫 번째로 우리가 치료하는 방침이 사실은 약이거든요. 근데 출산 이후에도 우리가 모유 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약을 쓰지 말아야 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주사를 놓을까요? 주사도 어렵죠. 스테로이드를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파라핀이라고 하는 물리치료,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저 치료, 낮은 강도의 충격파 이런 것들로 이제 그런 손목에 대한 증상들을 호전시킬 수가 있고 그보다도 이제 선행되어야 되는 거는 손목 스트레칭이죠. 그래서 손목 스트레칭을 반드시 하셔서 통증들을 조금 더 완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손목 스트레칭이 네. 아까도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서 굴곡시키는 거, 그다음에 손등으로 이렇게 신전시키는 거, 회전시키는 거 또는 이것도 사실은 회전의 일종인데 이렇게 돌리는 것도 전부 다 스트레칭이고 스트레칭 이후에 첫 번째 근력을 강화시키는 거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기 때문에 손목을 뻗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테니스 공을 하나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쥐고 손목을 중립 자세에서 10초간 버티는 겁니다. 잡고 해도 되고 잡았다고 생각하고 해도 되고 좀 더 되면 500g, 좀 더 되면 1kg. 무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쥐고 버티기. 그러면 이게 생수통 이런 것도 되는 그러면 거예요? 생수통도 가능하죠. 그다음에 차렷 자세로 할 수 있는 자세에서 또 버티기. 그다음에 우리가 해부학적인 자세라고 하는 손바닥 위로 올라가는 자세에서 버티기. 다 손목의 쓰임이 다 바뀌거든요. 되면 그 다음에는 회전 또는 위, 아래 또는 좌우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이런 동작들을 반복해주면 손목에 좋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겠죠.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와이프한테 하라고 하면 잘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솔직히 파라핀 치료나 충격파 치료 받으면 진짜 좋지만 갈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운동을 또 하는 거 말고 아대도 꼈어요. 근데도 막 싫어요. 근데 병원 갈 시간은 없어요. 그러면 나 얼음찜질을 해야 돼 아니면 핫팩을 대야 돼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어떤 게 더 나아요? 제일 좋은 건 내 몸에 맞는 건데 차가운 걸 하든 따뜻한 걸 하든 나한테 잘 맞는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달라요. 운동선수들이 운동 끝나고 나면 아이싱을 하잖아요. 냉찜질을 하거든요. 근데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선수들이 아이싱을 안 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찬반이 갈리거든요. 아이싱을 해서 염증이 떨어지냐 온찜질을 해서 염증이 떨어지냐라고 하는 게 이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나한테 잘 맞는 거 하셔야 돼요. 나는 차가운 게 나한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차가운 거 하시는 게 맞고요. 따뜻한 핫팩을 대면 더 잘 맞는다라고 하면 따뜻한 걸 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차가운 거 하든 따뜻한 거에서 둘 다 사실 시도해 보셔야 되고 저는 운동하고 끝나고 나서 필요할 때 욕조에 발을 담굽니다. 족욕을 하거든요. 운동 직후에. 그러면 저는 피로가 풀려요. 그래서 저는 아이싱을 안 하는 게 더 맞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잘 맞는 걸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들이 손목이 아플 때 한 번은 아이싱을 댔을 때 내일 손목 통증이 좋아졌네 네. 이러면은 냉찜질을 하는 게 맞고 그렇죠. 근데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 온찜질을 해봐서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은 거네요. 그런 거 좋은 이런 거는 방법이죠. 정말 좋은 정보인 것 네. 같습니다.